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지금 자료들 중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의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한국전력 블로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댐 있죠? 이것은 수력 발전의 모습입니다. 수력, 물숫자, 력, 힘력자, 물의 힘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발전기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코일과 자석 두 가지입니다. 코일을 회전시키든 자석을 회전시키든 코일 내부에 있는 전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석을 회전시키면 자석의 그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즉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전류, 전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기, 핵심은 발전기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더라도 핵심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구나. 돌려 돌림판 돌리면 돼요. 어떻게 돌릴까요? 바로 이거는 수력 발전은 떨어지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 물이 떨어지는 이 힘에 의해서 수차라고 했는데 수차도 어려운 것 같아. 더 쉽게 표현하면 선풍기 날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바람개비입니다. 수차는 이 물을 파다다닥 물레방아처럼 맞고 흘러내려가면서 수차가 뱅글뱅글뱅글뱅글 회전하게 되면 수차와 연결되어 있는 이 축이 같이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석들을 회전시켜서 결국 겉에 있는 이 코일에서 전류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요. 흘러나온 이 전류들이 두꺼운 전선을 타고 이동해서 결국 어디까지 올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만든 전기가 우리 저기 무등산이라든지 월주산 이런 주변 높은 산에 가면 이렇게 큰 에펠탑처럼 철탑들이 있어요. 그 철탑을 타고 이동해서 우리 동네에 전봇대에 있는 데까지 와서 결국은 우리 아파트, 우리 집으로 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런 전선들을 다 땅으로 묻어놔가지고 전봇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기를 만든다? 바로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드는구나. 그럼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그 힘 중에 물의 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 수력발전이구나. 그럼 화력발전은 무엇일까요? 화력발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쌤이랑 한번 또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좀 크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크네요. 다행입니다. 화력 발전은 뭐냐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지금 발전기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발전기 네모나게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발전기를 땡글땡글 돌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고압 터빈, 저압 터빈 나오는데 이 터빈 아까 말씀드렸던 수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의 날개, 바람에서 회전하는 그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뭔가 물을 계속 끓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 보이죠? 물을 끓이는 통을 우리는 보일러라고 불러요. 물을 끓이는 큰 통, 보일러.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을 왜 끓일까요? 좋아요. 물이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그럼 수증기, 우리 집에 주전자에 물을 놓고 끓이면 주전자의 그 입구, 좁은 입구로 하얀색 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럼 바뀐 그 기체가 좁은 통로를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 그게 수증기고요. 그럼 빠르게 이동한다. 빠르게. 힘이 있죠.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럼 수증기로 이 수차, 터빈, 바람개비 이런 날개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증기로 만든 수증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 터빈, 쉽게 말하면 바람기와 같은 날개들을 확 회전시키면 그 회전하는 힘이 발전기에 전달이 되고 발전기 안에 있었던 그 아까 자석 혹은 코일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회전하니까 코일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전기입니다. 전기. 이게 바로 전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중요한 것은 물을 끓일 때 그 원료가 뭘까요? 네, 대부분 석탄입니다. 우리 작년에 에너지를 어떻게 주로 생산했는지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는 사이트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 선생님 들어와 봤고 여기에 2019년 지역별 전력수급 현황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열어볼게요. 보세요. 우선 대다수의 시도들이 이렇게 석탄에 의존해서 원자력에 의존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어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선생님 미리 다운받으려다가 여러분들 직접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방금 봤던 그림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지금 이렇게 화력,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안가, 서해안 쪽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석탄을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서 그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방금 봤던 화력발전의 원리처럼 동일합니다.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면 화력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유나 뭐 그런 걸로 해도 역시 화력발전이겠죠. 우리는 이 화력발전을 이렇게 석탄 말고도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원자력 역시 석탄과 비슷하지만 원자라고 하는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거든요.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이 분해가 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건데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열을 발생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합쳐서 수증기에 기자를 따가지고 기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학교 오면 간단하게 실험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원리를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전기 발전하는 방법 중에서도 화력 발전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의 정체, 발전기와 화력 발전의 그 원리 이 그림을 한번 노트에 옮겨 그려보면서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그려보면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채팅창이나 혹은 음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